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3월 공고가 올라온 좀 독특한 아파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천 장원에 공공 임대주택을 하나 청약을 한다는데 이름은 카사팰리스 이천이고요. 이 임대 아파트 정체가 뭔지,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가성비는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카사팰리스 2000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분양은 아니에요. 공공 임대. 네, 임대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5년짜리입니다. 네, 5년짜리 공공 임대인데 일단 좀 모습 자체가 좀 범상치 않죠? 이게 2027년도에 분양하는 아파트 평면이라고 그런 구조라고 주차장이 지상에 있다고 아무리 임대지만 좀 갸우뚱하실 거예요. 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위치는 장호원읍 이황리란 곳입니다. 그냥 뭐 시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면도 좀 독특해요. 요즘 볼 수 없는 평면이죠. 오이, 오구면 오구지. 오이는 뭐지? 생각이 들고 꽤 많습니다. 대단지예요. 930세대나 되는. 그리고 입주는 내년 6월, 27년 6월인 그런 상황이고 평면도가 좀 다양하죠.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규모 세대수는 꽤 많고요. 특히나 요 진짜 작은 전용 30제곱미터짜리가 거의 절반을 넘어가는 아주 그런 소형, 초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비밀 뭐냐? 네, 25년째 방치된 아파트 공사 재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는데 3년 뒤 2001년 50%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이때가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IMF 시즌이랑 좀 겹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기사에서 이제 공사 재개한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임대주택으로 공고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로드뷰를 한번 살펴봤는데 2014년 거의 뭐 한 10년 전에도 이 모습이었고 2019년에도 이런 모습이었고 2024년에도 이런 모습입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이 이 공정률 50% 집담한 상황으로 25년을 끌어온 거죠. 그럼 왜 이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완공이 되지 못했는가?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착공할 때 아파트 부지와 진입도로를 동시에 묶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팔았대요. 네, 그리고 아파트 부지와 진입도로가 각각 분리돼서 매각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도로가 없으면 개발이 어렵다. 수십 평 남짓한 토지 매각의 대가로 금액을 요구했다. 이거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많이 나오죠. 네, 알박기였습니다. 알박기. 네, 결국 이 알박기 때문에 리더저도 못하고 25년을 끌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직접 진입하는 새로운 진입도로를 마련했다. 길을 새로 내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998년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분양으로 팔 수는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공공임대로 좀 이게 돌린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평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52, 39, 30 이런 식인데 너무 옛날 평면이죠. 이게 52도 여기다 투베이, 투베이고 방은 3개입니다. 방은 3개인데 굉장히 작겠죠. 전용 52에 이렇게 되니까요. 얘가 발코니 확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발코니 확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발코니 확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지 공고해 보니까 발코니 확장 금액이 없더라고요. 발코니 확장 할 거면 개인이 아마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발코니 확장도 안 된 전용 5인데 방이 3개다. 화장실 하나밖에 안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들 전부 다 옛날 평면이에요. 옛날 평면. 그런 상황이다. 자, 이 아파트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시면
뭐 위성 사진인데 예, 논밭뷰죠. 예, 논밭뷰. 아무것도 없고요, 주변에. 이거 앞에 산 아닌가? 예, 이거 산? 예, 산 아닙니다. 네, 여기다 군부대예요, 군부대. 네, 지금 여기 보안 때문에 이렇게 가려놓은 거지. 네, 어떤 군부대들? 뭐 정보학교, 국군교도소, 7군단 사령부 이런 것들이 장호원 읍에 몰려 있습니다. 예, 구글 지도로 보면 네, 전부 다 아까 가려진 부분 전부 다 군부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아파트들이 다 군 관사예요. 네, 군 관사고 여기 뭐 국군 PX 마트도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도 엄청 멉니다. 2.5km 떨어져 있고 얘가 이왕리라서 이왕초등학교 학군데 네, 여기서 가야 되니까 절대 걸어서 못 가죠. 네, 걸어서 못 가고 차 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입지상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넓은 지도로 보면 네,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고 요 산 가려진 부분이 산이 아니고 여기가 군부대라고 했죠. 네, 군부대가 있는 곳이고 가까운 도회지, 읍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장호원 여기가 제일 큰 곳이고요. 좀 작으면 요 가남읍 요 두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로 한 10분 정도 네, 두 지역 다 소요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 감곡 장호원역, 가남역 여기서 중부 내륙선 KTX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타면 어디까지 가느냐? 네, 판교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분당 판교예요.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요 도로를 지나는 버스가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배차간격은 한 최소 30분 정도 되어 보이는 버스가 있어서 사실상 자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매우 불편한, 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약 정보를 보시면 아까 봤듯이 5년 임대고요. 2천시 거주자가 당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라 그런가 재당첨 제한도 걸려 있어요. 거주 의무 기간은 없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이건 뭐 임대라서 예, 뭐 있으나마나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좀 독특한 게 이 특별공급인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가 안 보입니다. 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가 보이지가 않고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어요. 네, 공공인데 네, 없습니다. 소득 자산 기준이 없어서 좀 허들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에서 당첨자를 결정할 때는 그 공공 분양에 준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면적이 작으면 횟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결정이 되고요. 면적이 좀 넓다, 40제곱미터 초과다라고 하면은 저축 총액을 보죠. 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전환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분양전환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 그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를 합니다. 살고 있으면 분양 받으실래요? 라고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오케이를 하면 분양 받는 거고 노하면 퇴거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은 2년이고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갱신할 때 5% 내외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죠. 자, 분양 전환 시기는 5년 이후인데 요즘은 좀 빨리 하죠. 네, 임대 의무 기간에 2분의 1이 지난 한 2년 반? 네, 한 2년 반만 지나면 아마 분양 전환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양 전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라고 보면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건설 원가 그리고 이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 평가 금액의 평균 이렇게 정해지고요. 이 감정 평가 금액은 감평사 2군데를 선정을 하죠. 하나는 입주민이 정하고 하나는 아마 임대 시행사인가요? 네, 이쪽에서 정하죠. 이 2개의 감정 평가 금액을 또 산술 평균해서 감평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금액과 지어진 건설 원가 이거의 평균을 내서 이제 최종 분양 전환가를 내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미트도 걸어놨어요. 네, 1개. 분양 전환 당시 주택 가격에서 이 임대 기간 한 5년 정도 감가를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둔 거죠. 분양전 금액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임차인에게 나쁘지 않은 그런 분양전환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증금, 납부 조건 같은 걸 보면 일반 아파트 분양이랑 비슷합니다. 계약금이 좀 세죠. 계약금이 20% 좀 세고 중도금도 6번 냅니다. 임대지만 뭔가 분양하는 것처럼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공고문을 보면 잔금 대출은 해준대요. 잔금 대출 말씀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중도금 대출이 말이 없습니다. 예,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말이 없어서 아마 이 중도금 대출은 아마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80%를 일단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라서 이것도 좀 부담이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임대료는 얼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위는 1,000원입니다. 네, 1,000원이고 1,000원이니까 0세개 붙이면 되는 거죠. 네, 0세개 이렇게 붙여서 보시면 되고요. 자, 3031 네, 초소형 얘네 같은 경우는 보증금 한 8,300 그리고 월세가 92,000원. 3940 얘네들 네, 보증금 1억 600 월세 11만 7천원. 그리고 가장 큰 5위 얘네들은 보증금이 1억 3,800 월세가 15만 1,000원입니다. 이게 비싼가 비싸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주변 아파트 시세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이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입주는 2027년이에요. 근데 착공을 1998년도에 했어요. 이미 50% 지었고 뼈대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요거를 신축으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라는 걸 먼저 전제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신축으로 보겠습니까? 이 뼈대가 제일 중요한 아파트 뼈대가 30년이 됐는데 당연히 신축 아니죠. 신축 아니고 구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깔끔하게 꾸며도 아까 평면도 보셨잖아요. 투베이에 화장실도 하나고 발코니 확장도 잘 안 돼 있는 아파트인데 신축 당연히 아니겠죠. 자, 여기는 장원읍입니다. 네, 장원읍. 이쪽이 중심부고 이쪽은 조금 외곽 부분인데 여기 있는 이 아파트 장원 현대 아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도 가깝고요. 네, 주변에 이런 복지센터도 있고 행정의 그런 좀 중심지고 산업단지도 있고 네, 이런 지역이죠. 자, 장원 현대 아파트 1997년도입니다. 이 카사팰리스 2000 1998년도에 착공을 했고 정상적으로 완공이 됐다면 한 2002년이나 3년쯤 입주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연식 차이는 있긴 하지만 크진 않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아파트의 매매 5구, 네, 5구 기준 실거래가 1층이니까 빼고, 얘도 2층이니까 빼고, 한 1억 한 초반대인 것 같습니다. 네, 1억 초반대 호가도 1억 3천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최근 거래가 없어요. 매물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안 찍혀 있지만 1억이 안 되는 좀 올랐다고 해도 한 1억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양 이 임대 보증금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전용 5위 아까 임대 보증금 얼마였습니까? 이거 1억 3,800이었어요. 근데 지금 호가 5구의 호가가 1억 3,500이죠. 임대 보증금이 매매 호가보다 비쌉니다. 여기서부터 좀 에러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월세 있었어요. 아까 월세 15만 원. 요거 전월세 전환율 6%에서 바꾸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그럼 비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하물며 이건 매매잖아요. 그럼 전세랑 비교하면 이거 말해 뭐의 수준이 되는 거죠.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심지어 입지도 더 좋지 않아요. 네, 군부대 바로 옆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도 멀고 가격이 더 비싸요. 네, 이거 들어가니 그냥 집 사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좀 터무니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사페리스 2000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대비 연식 고려 시 너무나도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너무너무 비싸요. 폐건물이 없어진 인근 군 아파트, 군 관사 거주민들이 아마 최고 수혜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보다 그 주변에 원래 사셨던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뭐 왜냐하면 주변에 흉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20년 넘게 방치된 폐가, 그리고 으스스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어쨌거나 깔끔하게 페인트 칠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만에 완공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 문제나 이런 리스크 좀 커 보입니다. 이게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뼈대에다가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서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축이 아니죠. 그 바로 옆에 군대에서 근무하는 그런 뭐 군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장원읍이나 이런 쪽의 아파트 뭐 구축이라도 이런 아파트로 가는 것이 가격적으로 보나 뭐 생활 편의로 보나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아무리 장점을 찾고 싶어도 뭐 단점이 너무나도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심지어 물량도 많아요. 1000세대 가까이 되는 930세대 완판을 시키기는 너무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또 가뜩이나 지방이잖아요. 지방일수록 좀 대형 평수 선호가 좀 큰데 이거 평면이 다 아까 초소형이에요. 5구도 안 되는 초소형밖에 없어 가지고 더더욱 인기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설령 여기 청약을 희망하시더라도 청약통장은 절대 쓰지 않으시기를 바라봅니다. 굳이 재당첨 제한 걸리면서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안 팔리겠죠. 자, 오늘은 이천 장원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